자, 시장은 시장이고 그래도 또 기업은 기업이니까 정태근 팀장은 DIC라는 약간 개별성 기업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이제 익숙한 테스나부터 먼저 가봐야 되겠죠. 네. 비밀몰이 테스트.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자막에 이제 나간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점에 꼭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업종, 가장 먼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종을 제일 앞에 놔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좀 빛을 못 봤다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테스나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분명히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은 이제 테스나가 최근에 이제 대주주 변경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엑시노스 200 이게 이제 사실은 기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뭐 퀄컴의 이제 이 스냅드래곤에 좀 밀리면서 요게 이제 기대만큼 또 성과가 많이 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 비메모리 특히나 이제 뭐 모바일 AP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반도체 칩셋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역량을 가지고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까지 다 해야만 결국은 뭐 TSMC와의 경쟁에서 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에도 결국은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이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핵심적인 이제 모바일 AP라든지 그리고 테스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CIS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이미지 센서.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테스나가 같이 이제 또 수혜를 좀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상반기 때 뭐 좀 기대보다는 못했지만 오히려 3분기 때는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호실적이 좀 나타났고 CIS 쪽이 이제 급격하게 또 매출이 이제 좀 호전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 전사 가동률이 이제 70% 이상을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이제 조금 영업 마진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뭐 예상치긴 하지만 내년 이제 매출액이 한 2,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800억을 지금 상회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가총액은 7천억. 그렇죠. OPM으로 따지면 30%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OP 마진이 뭐, 30%면 그렇게- 그렇게치고는 대단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테스나는 상당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엑시노스 2200은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 모바일 LP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모바일 LP를 어찌 보면 이제 좀 과도기적인 측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량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AP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칩 설계 역량도 계속 좀 올라갈 거고 그 설계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칩셋들을 이제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이제 또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가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스나라는 기업이고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제 직원들이 하는 얘기도 테스나에 실제로 한번 가보면 뭐 대단한 건 없다 그래요. 네. 근데 그야말로 이제 공정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그 숙련된 인력 풀을 많이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들을 또 테스트해온 그런 이제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어 있다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싼 단가로 모든 반도체들을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런 회사가 이제 테스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올해 한 600억 정도의 설비 투자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내년에 이 설비 투자에 대한 효과까지 반영이 좀 된다면 뭐 CIS의 부문은 35% 이상 또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말 연초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무리 기관 외국인들이 사도 시장이 안 올라가는 특히나 저는 요즘 시장이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 네. 이렇게 매일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루에 막 3천억, 4천억씩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도 지수가 잘 안 올라가는 걸 보면 아 역시나 우리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시장을 이제 상방으로 바라보는 이런 활기찬 그런 매매들이 있어야만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걸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꼭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테스나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면 49,000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설정을 좀 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57,000원, 손절 가격은 4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정리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현 매니저의 테스나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정태근 팀장의 DIC 들어야 되는데 김현 매니저 가셔야 되죠. 네. 기다리실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알았어요. 네, 시간이 이제 돼가지고. 둘이 붙었는데도 먼저 간대네. 네. 자, 테스나 내용 정리 보셨고요. 그다음에 가격전략 또 보셨으니까 그러면 안녕히 들어가시고 내일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 고맙습니다. 매니저였습니다. 네. 자, 정태근 팀장은 DIC 네. 개별 기업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죠, 이건? 저도 바로 이어서 나갈 것 같은데 같이 나갈 수 있는데.
네. DIC를 준비했는데요. 네, 봅시다. 네,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2020년도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17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엔진 개발센터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 이제 엔진이 이제 모터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 엔진에 이 변속을 담당하고 있는 게 트랜스미션인데 그럼 이게 이제 모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트랜스미션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감속기입니다. 아, 감속기. 근데 이 감속기 부품을 만든 회사가 이 DIC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상한가에 좀 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상한가요. 상한가에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2차 전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미 수혜주들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2차 전지의 동력 전달을 하고 동력 역할을 하는 이 모터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감속기 같은 부품들이 앞으로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IC가 왜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지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DIC 같은 경우는 뭐 디프 어셈블리라든지 그리고 기아, 샤프트 같은 뭐 전기차인지 수소차,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수소에 들어가는 감속기 주요 부품을 현재 전량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고급 모델이죠. 제네시스 EV. 뭐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올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 부품도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켄터키주에 미국 자회사가 있는데 이 미국 자회사 이름이 데일 USA입니다. 그래서 네. 데일 USA 같은 경우도 연 30만 대 가량 분량의 감속기 부품을 생산을 하고요. 2024년 하반기부터 현대차, 그러니까 H사, G사, T사 해놨는데 이게 다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현대, GM, 네. 테슬라 다 예측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 그래서 쪽으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잖아요. A사, B사, C사 이렇게 안 하고. A사, B사 이렇게 하는 거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H사, G사, T사 뻔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3사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국내에서는 현대차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GM사, 테슬라 쪽으로 추가 납품이 되니까 지금은 2천억 정도 시총이 상당히 작지만 앞으로 이 매출 포인트를 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어제 5,590원의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5,500원에서 5,600원. 아마 오늘까지는 그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상승 눌림목. 그래서 오늘까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3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이 이틀 동안 솟아올랐기 네네. 때문에 오늘도 이제 거래량도 좀 봐야 되겠네요. 네네. 뭐 활발한 수급이나 손바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거래가 있으면은 좀 눈여겨볼 만한. 하여튼 DIC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상간에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 가격 전략도 참고하시라고 내보내드렸습니다. 정태현 팀장님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